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벌써 사전투표도 끝이 났고 본투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전투표 참여율이 총선으로 기준으로 보면 역대급이라고 하죠. 3.28, 31.28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사실 뭐 사전투표 요 지금 뭐 참석률만 가지고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워낙에 그 사전투표가 도입이 된 지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뭐 그냥 그건 정치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 그 자체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사전투표율이 31.3%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진짜로 사전투표율이 31.28%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오차 범위가 0.0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드디어 뭐 부정선거가 밝혀졌구나. 보정값이라고 하던가요? 뭐 보정값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 사전투표의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실제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비율이 31.3이 나왔다. 거의 근사하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선거 자체를 이렇게 막 문제가 있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민주당에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1.3%가 될 것이고 뭐 본투표율까지 합쳐가지고 71.3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는 그냥 어림잡아 30%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민주당이랑 그다음에 이제 또 비례정당이 1번, 3번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31.3, 71.3, 13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징하는 13 이렇게 집어넣은 게 다라고 해요. 무슨 막 대단한 무슨 뭐 민주연구원에서 막 분석을 돌리고 막 슈퍼컴퓨터를 막 도입해가지고 계산 수치를 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별의별 진짜 논란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애도 안 할 법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파와 관련된 논란이죠. 여기저기서 그 선거 투표장에 사전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그 개딸들이만 넘쳐다가지고 선관위 관련자들이 굉장히 힘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대파 반입을 제한한 것 때문에 디올백까지 개딸들이 들고 투표소를 방문해서 논란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 되겠죠. 디올백을 들고 가지는 않았어요. 개딸들이 개딸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디올백은 들 수가 없었고 디올이 적혀 있는 이제 종이백 쇼핑백 그러니까 디올백 들고가 아니라 디올 쇼핑백을 들고 투표 현장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쯤 됐으면 그냥 좀 하나 사세요. 그렇게 막 디올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고 이 디올은 뭐 이거 지금 뭐 어부지리로 지금 막 광고까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쯤 됐으면 디올에서 막 백이라도 하나씩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개딸들한테 여기저기서 지금 막 디올 얘기가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뭐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 운동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디올 백 정도는 하나 좀 사서 그 정도는 좀 투자를 해서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또 돈은 없나 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거에 대해서 쪽파는 되는 것이냐 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입틀막 칼틀막에 이어가지고 파틀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쪽파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막 설치고 앉아 있는데 진짜 뭐 웃기는 일인 것이죠. 팩트는 뭐였습니까? 민원인이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대파 같은 거를 들고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권을 비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파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냐라고 민원인이 먼저 물어봤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선관위가 갑자기 먼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대파 같은 거를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도 민원인이 먼저 파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목적으로 들고 가는 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민주당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선관이라고 할지라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허용을 안 했던 선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당연히 대놓고 정부를 비판해도 됩니다. 그런 상징적인 도구를 들고 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팔을 못 들고 가게끔 만드는 것도 아니고 팔을 들고 와가지고 막 그냥 뭐 무슨 뭐 귀신 들린 애처럼 그렇게 막 신내림 받는 애처럼 막 설쳐대거나 파로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한 것이지 대파 자체를
못 갖고 들어가게끔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또 무슨 뭐 대파 논란이다, 파 틀막이다, 뭐다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제명이는 뭐 틀막하고 뭐 이런 게 없죠. 그렇죠. 그냥 찢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냥 질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이런 것들은 지참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선관위한테 물어보는 공문까지 보냈다라고 하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뭐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다음에 뭐가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그 걱정이 뭐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의 저녁 식사 메뉴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고기를 먹었냐 돼지고기를 먹었냐 이게 논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가 저녁 식사로 뭘 먹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점심 뭐 먹었는지도 관심이 없고요. 아침 뭐 먹었는지도 관심이 없어서 이재명한테 관심을 갖기 싫은 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이가 저녁을 뭐 먹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 왜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은데 이재명 자체가 뭐니까 위선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아니 소고기를 먹었으면 소고기 먹었다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왜 삼겹살 먹었다라고 굳이 구라를 칩니까?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 구라를 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민생을 위한 척 서민 코스프레 하겠다. 이런 진짜 지긋지긋한 서민 코스프레 그거에 질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한두 번이었어야지. 지난번에 또 대선 시즌 때 같은 경우는 예능 방송대 같은 데만 나와가지고 에어컨을 무슨 뭐 수십 년 동안 써가지고 막 고쳐서 써야 된다 그런 소리 나고 있질 않나. 김혜경이가 반찬이 없어 이러니까 소금만 갖다 줘. 소금만 있어도 충분하지. 소금만 충분합니까 이재명이가? 맨날 그 법인카드 가지고 아침 식사로 그 휘황찬란한 그 뭐 샌드위치에다가 과일까지 같이 대접해 드려야 되는 양반인데 뭔 놈의 소금 가지고 그게 충분하냐고요. 이런 식의 위선에 우리가 진짜 기겁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경우도 소고기 처먹었으면 소고기 먹었다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거를 또 서민 코스프레 하겠다고 돼지고기 먹었다라고 하냐. 이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이니까. 지금 뭐 같은 현장에 있었던 TV조선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봤었을 때 소고기 안 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이야. 돼지고기 안 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소고기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찰나의 순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쓸 때, 야, 내가 이거 혹시 소고기 먹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조금 서민답지 않아 보이니까 내가 소고기 안 먹었다라고 하고 돼지고기라고 써야지, 삼겹살이라고 써야지, 라고 글을 쓰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꼴보기가 싫습니까? 이렇게 진짜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그것도 서민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유세 끝나고 난 뒤에 자동차 딱 타는 순간에 이재명의 본심이 뭐라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심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들어보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선거 유세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선거 유세를 못했기 때문에 1시간 반밖에 선거 유세를 못했기 때문에 선거 유색하는 척했다. 요렇게 지금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막 기가 막혀 노릇입니다. 아니 한국말 모르세요?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중국어 더 잘합니까? 쉐쉐 뭐 이러니까 중국말 뭐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그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일하는 척했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일만 하는 척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겠죠. 그리고 또 100번 양보해가지고 바로 뒤에 연달아가지고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뭔 놈의 무슨 뭐 1시간만밖에 못했기 때문에 일하는 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어차피 뭐 개항을 그까짓 거 그냥 내가 나가든지 누가 나든지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이 되는 것인데 괜히 내가 그냥 막 이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네. 그런 맥락에서 일하는 척했다. 그러니까 뒤에 아이고 허리야 허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항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이재명을 보고서도 고기를 먹고 고기를 고기라고 얘기를 못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뭐 눈이 스르르 감기는 맛이었다라고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밝히지도 못하는 인간. 지금 뭐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서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도 모르는 인간, 일하는 척했네라고 하는 인간, 이런 인간한테 여러분 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개항 주민인 척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개항을 위해서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번에 이 연달아 가지고 이재명의 그 어떤 이 망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돼지고기 논란과 그다음에 일하는 척했네. 이거는 진짜 막 역대급이기 때문에 개항 주민들의 판세를 뒤집는데 충분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